우리의 옛 땅 만학천봉. 만학천봉. 역사 공부 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러한 것들의 중요성을 평상시에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실제 무대를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 실제 역사 무대를 서술하고 읊은 그 내용 그대로를 존중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그 무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식구에 등장하는 만하청봉이라는 이 사자성어 한마디가 나의 모든 공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영상 제 160회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무대와 관련되어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역사 모델을 찾는 첫 단서가 바로 만학천봉으로 1000개의 산봉우리가 줄지어 서 있으려면 그 길이가 대략 엄청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향산별곡. 자, 배경화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주인공인 우리 선조들의 무대 만학천봉입니다. 산맥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고 맨 끝부분이 뭉툭하게 솟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가사집 향산별곡에서 만학천봉을 찾아봅시다. 향산은 묘향산이 금강산, 백두산, 태백산이라고 했습니다. 향산별곡. 본문에서 사면선생 사홍시를 자상에 써 있으니 옛사람 지은 글이 오늘날 경이로다. 사면 김창업의 묘향산 여행시기가 숙종 32년인 1706년 봄이니 그때를 옛날로 썼다면 이 글을 쓴 시기는 그로부터 상당히 더 후기로 보아야 합니다. 향산별곡 중 필요한 내용만 인용하겠습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들어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봉내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묘향산을 봉내산이라고 합니다. 봉내란 금강산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대를 넘어 단군대에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참으로 웅장합니다. 일자로 쭉 연결된 산맥의 봉우리가 일천봉으로 이들 일천봉이 이 산맥의 맨 끝부분에 있는 오르봉 중에 한 봉우리인 금강산의 단군대를 향해 조회하듯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호탕한 기운과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우의 삼만정기 고르게 엄습한 듯 한신의 이천홍기 조벽을 빼앗는 듯. 항우의 고록과 한신의 조벽은 초한지 조나라의 무대로 이 조나라가 금강산에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이하고 열의 사리탑은 고전이 의심된다. 금강굴이란 금강산에 있었던 동굴로 향산별곡의 무대 묘향산이 바로 금강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 시내에 낀 안개의 동문을 다시 나서 말 잡고 돌아보니 만학천봉이 구름빛 뿐이로다. 우리 역사의 무대 오로봉이 있었던 곳이 일자로 쭉 연결된 만학천봉의 끝에 위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왕희지의 난정기. 왕희지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해 놓았으나 초 25사편에서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고려태조 왕공과 왕희지가 같은 고향 같은 본관 출신입니다. 즉 이들이 혈연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태조 왕건의 손주인 성계가 궁금하시죠? 역사상 대문필가 동진의 왕희지의 난정기를 인용합니다. 참고로 서진, 동진, 송제, 양진이 우리 역사 속 백제 역사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353년 회계 4살을 지냈을 당시 왕희지는 회계산음에 있는 물가의 난정에서 봄을 맞는 연회를 열었다. 이때 열린 행사는 곡수연으로 9개의 굽이에 강물을 끌어들인 후 술잔을 물에 띄워 흘러오는 술잔이 멈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를 짓는 놀이였다. 이때 지어졌던 난정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영화의 난정 같은 성한 모임은 왕희지의 난정기 고사를 이야기한다. 영화 9년 개축 늦은 봄 초승에 회계산음의 난정에 모였으니 계사를 행하기 위해서이다. 못 현재들이 다 오고 젊은이와 나이 많은 이가 다 모였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냇물과 거센 여울이 좌우에 서로 비쳐 띠처럼 둘러 있는지라. 시냇물을 끌어다 술잔 띄울 곡수를 만들고 차례로 벌려 앉으니 비록 관연하게 성대함은 없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수를 읊는 것이 또한 그윽한 정을 펴기에 충분하다. 남산의 1만 봉우리가
세찬 형세로 500리를 치닫다가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다. 남산의 1만 봉우리가 세찬 형세로 500리를 치닫다가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다고 합니다. 1만 봉우리가 바로 만학천봉의 만학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만학천봉이 일렬로 500리를 치닫다가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다음 회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산맥이 일렬로 치닫다가 맨 끝에서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역사 무대가 있었습니다. 동진 왕이지의 난정기에 등장한 이 남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남산의 정체를 추적해 봅시다. 경주의 남산. 경주에서 한사군정 낙랑군 문천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사등이천의 하루이다. 김극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택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또 불계시에는 금년봄 날씨 그저 시원하게 갠 적 없고 열흘이나 장마비는 강물을 뒤엎은 듯 즐거워라 호련히 씻은 듯 구름 거치니 남산 1만송이 푸른빛 솟아 드러나네. 산하의 세천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네. 그 아래 한 줄기 문천이 있으니 만번 꺾고 천번 서려 구불구불 흐르네. 월정교 어기 향해 달려나가니 놀란 물결 부서져 옥을 울리는 소리로다. 엄장루 아래와선 흐름 차츰 질펀하여 물결은 잔잔하고 모래는 평편하여 비단을 펼쳐놓은 듯 나급의 모든 선비 10만 명이 물에서 불게하니 어깨서로 닿았구나. 상기의 문구 중 남산 1만송의 푸른빛 쏟아 드러나네. 산의 세찬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현 중국 역사를 알고 있는 왕이지 난정기의 무대와 역사 속 경주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상계에서 경주를 나급이라고 합니다. 나급은 바로 낙양입니다. 경주부에서 오리거리에 문천이 있었는데 이곳을 동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황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동황이란 황도의 동부지역입니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홀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이 삼황인 수인 염제신농 태호복귀씨가 있었던 황도로 환웅천왕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하늘을 연 신시개천하신 장소 개주이며 그곳의 송이 개송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기 향산 유랑가와 향산 별국의 무대였던 묘향산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묘향산 금강산이 바로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인 비단검자의 금성이 있었던 천축으로 이곳의 동부 가까운 곳에 역사 속 경주인 낙양이 있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지의 난정기 경주에 나오는 남산이 바로 천하의 조정인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으로 이곳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인 종남산이었습니다. 천하의 맞이인 천조가 있었던 산을 종남산 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또한 태양주 박주인 해주이기도 합니다. 자, 왕이지 난정기에 나온 남산의 1만 봉우리가 세찬 형세로 500리를 치닫다가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다는 그 장소를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산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아바트에서 쭉 일자로 달려오다가 끝부분에서 동그랗게 솟아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궁금하시죠? 이곳의 정체는 다음 회부터 밝혀드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선사해드릴 것입니다. 능호대기의 남산. 자, 이제 남산의 또 다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동파소식의 능호대기를 인용합니다. 동파소식, 능호대기. 남산의 아래에 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마땅히 생활이나 먹고 마시는 일 등등은 산과 밀접하게 된다. 사박의 산이 종남산보다 높지 않고 도배에 접한 아름다운 산 중에 부풍보다 가까운 곳이 없다. 동파소식의 능호대기의 남산이란 서울의 남산이며 종남산이란 모리종을 끝종으로 변주한 것으로 천하의 맞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고죽국의 수양산으로 이 수양산이 바로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 금강산, 태백산입니다. 이 종남산, 수양산,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은 동일한 하나의 산을 각각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동파소식의 능호대기 중에 일찍이 공과 함께 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그 동쪽에는 진나라의 목공의 기년궁과 탁정궁이며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 그 북쪽에는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이 있으니 진나라 목궁의 기녕궁과 탁천궁에서 탁천궁 자리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으며 한무제의 장양궁, 오조궁과 수나라의 인수궁, 당나라의 구성궁은 장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 장안, 한양이 개성의 종남산인 금강산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 비단금자의 금성이 등지고 있었던 산이 서울의 종남산이고 이곳이 바로 금강산, 묘양산, 태백산으로 이곳의 동부 가까운 곳에 낙양인 경주가 있었고 또한 가까운 곳에 장안인 한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만학천봉입니다. 하나의 산맥이 500리를 줄지어 달리다가 맨 끝에서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500리란 육안상으로 보이는 거리상의 문제이고 실상은 그보다도 더 긴 산맥입니다. 자, 이곳 500리를 줄지어 달린 산맥의 맨 끝에서 구부러져 비스듬히 솟았다고 한 이 지역은 다음 회에서 그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계셨던 그 천하의 조정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